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 픽션을 더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말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쪽 타워를 시공하며 경쟁했던 실제 역사적 프로젝트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대사는 창작이지만 기술적 내용과 공사 과정, 구조, 원리, 측량 방식은 모두 실제 건축 기술과 기록에 근거해 구성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과 전체 사건의 개요는 설명란의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1990년대 초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산업의 상징이 될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름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높이는 452m.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층 기록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였다. 정부는 공기 단축을 위해 두 개의 타워를 서로 다른 나라의 건설사에 맡기기로 했다. 좌측 타워는 일본의 하자마 건설, 우측 타워는 한국의 삼성물산. 같은 설계, 같은 구조, 같은 재료.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공사로 보지 않았다. 이건 기술과 자존심의 대결이었다. 총괄 감독은 말레이시아 국영석 유공사의 엔지니어 나지르가 맡았다. 일본 현장 책임자는 사토 켄지, 한국은 한도현. 두 사람 모두 경력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지만 서로를 경계했다. 공사 초기에는 외형상 큰 문제는 없었다. 타워 기초는 깊이 120m 이상으로 뚫린 안반 위에 자리 잡았다. 지반이 연약한 쿠알라룸푸 특성상 콘크리트 파일을 100개 이상 박아 안정성을 확보했다. 콘크리트는 고강도 제품으로 압축 시험에서 기준치를 20% 이상 웃돌았다. 상부 구조는 철골과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하는 합성 구조였다. 각 층의 철골이 올라갈 때마다 정밀 측량이 병행되었고 오차는 층당 2mm 이내로 관리됐다. 그 정도면 세계 어느 현장에서도 통과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초고층 빌딩의 특징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오차가 누적된다는 데 있다. 1mm가 100층 위에서는 수십 밀리미터로 커진다. 그래서 모든 측량은 매일 반복되었고 온도, 바람, 습도까지 기록해 데이터로 남겼다. 공사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올라갔다. 두 나라 모두 70층을 넘어서며 거의 같은 속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무렵 측량 담당자들이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다. 한국타워의 상부 기준점이 서쪽으로 약 1인치 이동했습니다. 그 보고는 나지르 소장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 그는 즉시 양쪽 시공사의 데이터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일본 측은 자신들의 구조물이 완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지르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언론의 움직임은 이미 빨라지고 있었다. 현장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한일 초고층 경쟁, 한국 쪽 구조물 수직 오차 발생이라는 기사 초안이 돌기 시작했다. 이제 1인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양국의 기술 자존심을 건 문제가 되었다. 그날 밤 한도현은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홀로 도면을 다시 펼쳤다. 모든 좌표와 기준점은 정확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차가 생겼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일본 측의 조롱 섞인 보고서가 공개되며 1인치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한국 타워가 1인치 기울었다는 소문은 하루 만에 현장 전체로 번졌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국 타워가 휘었다는 말은 점심시간마다 일본 인부들의 농담거리로 오르내렸다. 카메라 줘봐. 멀리서 보면 확실히 왼쪽으로 기울었어. 한국은 기초는 잘 파지만 세우는 건 약하지. 그 웃음소리가 현장 전체에 퍼졌다. 며칠 후 일본 하자마 건설은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타워 상부 정렬 오차 약 1인치, 시공 정밀도 관리 불량으로 추정. 보고서 말미에는 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라는 문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곧바로 말레이시아 감독청으로 전달됐다. 감독청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언론은 이미 제목을 정한 상태였다. 한국 초고층 경쟁에서 기술력 뒤처지나? 회의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일본 측 책임자 사토 켄지는 준비된 듯 말했다. 건물은 도면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입니다. 한국타워는 상부가 분명히 기울었습니다. 기자들이 웃으며 메모를 남겼다. 눈으로도 보인다는 그 한마디가 다음날 기사 제목이 됐다. 육안으로도 확인된 한국타워의 기울기. 한국 측 책임자 한도현은 그 회의에서 단 한마디만 했다. 측량은 감이 아니라 수치로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일본 팀 기술자 한 명이 중얼거렸다. 수치가 틀렸으니 감으로 봐도 되겠네요. 회의가 끝난 뒤 한국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측량팀의 로그를 다시 열었다. 측정 일시, 기기 온도, 관측 각도, 평균 편차까지 하나씩 검토했다. 그는 일본 측이 측정한 시각이 한낮, 기온 36도였다는 걸 확인했다. 철골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기온이 오르면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늘어나 상부 기준점이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 이수민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높이가 450m면
온도차 10도만으로도 0.5인치는 움직입니다. 그날처럼 더웠다면 거의 1인치죠. 도연은 조용히 계산을 마쳤다. 기온과 높이를 반영하면 변이는 정확히 0.8인치. 즉, 한국타워는 기울어진 게 아니라 팽창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동한 것이었다. 그는 나지르 소장에게 보고했다. 측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잘못된 겁니다. 나지르는 즉시 공동 재측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단호했다. 우리는 국제 규격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다시 측정한다면 그것은 변명입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같은 조건에서 다시 측정합시다. 이번엔 기온이 안정된 밤에 사토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죠. 그날 밤 한국 사무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GPS 기반 전자 측량기가 급히 공수됐고 모든 장비가 새로 교정되었다. 도연은 화이트보드에 한 문장을 적었다. 오차는 실수가 아니라 정확도의 문제다. 그 문장이 내일의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밤 10시 페트로나스 현장은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철골 용접 소리로 가득할 시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양국의 기술자들이 모여 공동 측량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지르 소장은 공정의 중립을 위해 두 타워의 꼭대기 측량 포인트를 동시에 지정했다. 각국 팀은 장비를 세팅하고 오차 보정 절차를 반복했다. 한국 팀은 새로 공수한 전자 측량기를, 일본 팀은 기존의 광파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모든 기기 보정 완료. 현재 온도 28도, 풍속 0.5m. 이수민이 짧게 보고했다. 이번에는 낮의 열 팽창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기온이 일정한 밤 시간대를 선택했다. 측량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타워 기초부 기준점과 상부 관측점을 연결하는 1차 정렬, 그 다음은 타워 중앙축을 기준으로 한 수직도 재확인이다. 모든 과정은 말레이시아 공정감독이 입회한 상태로 기록됐다. 사토는 일본팀 장비의 수치를 먼저 외쳤다. 한국타워 오차 0.9인치. 결과 동일합니다. 주변이 잠시 술렁였지만 도연은 바로 옆에서 측량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국팀 장비의 화면에는 전혀 다른 값이 떴다. 상부 기준점 오차 0.02인치. 기울기 미세. 정상 범위입니다. 이수민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지르는 두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 검증을 시작했다. 기록을 비교하던 나지르는 손을 들어 말했다. 측정 각도 보정값이 다릅니다. 일본 장비는 낮에 맞춘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토가 당황한 듯 물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도연이 대신 설명했다. 낮 기준을 그대로 쓰면 오늘 온도에서는 기기 자체가 미세하게 팽창합니다. 그 오차가 그대로 데이터에 반영된 겁니다. 말레이시아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일본 측정기는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군요. 세 번째 측정이 진행됐다. 이번엔 일본 팀도 한국 기준으로 장비를 다시 맞췄다. 측정 결과 양국 장비 모두 동일한 값을 냈다. 한국 타워 오차 0.02인치, 일본 타워 오차 1.2인치. 순간 현장은 정적에 잠겼다. 나지르는 두 손으로 결과지를 접어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국 타워 수직도 정상, 일본 타워 서쪽으로 1.2인치 편차.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사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결과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측정 조건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건가?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건축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측량은 새벽 3시에 종료됐다. 두 타워의 정상부는 여전히 어둠 속에 나란히 서 있었다. 하지만 현장의 기술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진짜 수직으로 서 있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측량 결과는 공식 문서로 정리됐다. 말레이시아 감독청은 한국 타워는 수직도 정상, 일본 타워는 오차 1.2인치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즉시 본사로 송부되었고 두 타워의 기술 비교표가 기록에 남았다. 현장에서는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다. 일본 팀은 장비를 정리하며 묵묵히 퇴근했고 한국 팀은 조용히 데이터를 백업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지만 모두 결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사토는 현장을 떠나기 전 도연을 따로 불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겠군요. 당신들은 정확했습니다. 도연은 차분히 답했다. 정확함은 기술자의 최소한입니다. 그걸 지켰을 뿐입니다. 사토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경쟁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긴장을 풀어냈다. 며칠 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다. 양국 모두 세계적 시공 능력을 입증했으며 한국 타워의 정렬도는 국제 기준을 상회한다. 언론은 이 결과를 데이터가 증명한 기술의 승리라 표현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도연은 서울 본사로 복귀해 초고층 수직 제어 기술팀을 구성했다.
페트로나스에서 얻은 경험을 체계화해 기온, 하중, 풍압, 재료 변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훗날 부르즈 칼리파의 시공에도 적용됐다. 도연은 보고서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1인치의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한 결과였다. 그 문장은 회사 내부 교육 자료의 첫 페이지가 되었다. 반면 일본 하자마는 내부 회의에서 열 변형 보정 절차를 새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사토는 그 회의에서 한국의 대응은 완벽했다라고 직접 말했다. 그 한마디는 경쟁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었다. 말레이시아 본사는 두 회사 모두에게 우수 시공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현장 기록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국 타워 수직 오차 0.0인치, 일본 타워 1.2인치. 그 수치가 모든 걸 설명해줬다. 이후 수년간 두 나라의 기술자들은 국제학회에서 자주 마주쳤다. 서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 어떤 경쟁의 흔적도 남지 않았다. 도연은 늘 같은 말을 했다. 기술은 경쟁보다 정확함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날의 새벽, 페트로나스 타워의 두 첨탑은 서로 다른 나라가 지었지만 같은 하늘을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한 나라의 기술은 조용히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페트로나스 타워는 여전히 말레이시아의 중심에서 두 팔을 벌린 듯 서 있다. 하나는 일본이 세웠고 하나는 한국이 세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두 빌딩은 대칭처럼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다. 한국 타워의 수직 오차는 0.02인치, 그 수치는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완공 이후 20년이 넘도록 구조적 변형이나 안전 문제는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공학협회는 이 사례를 정밀 시공의 기준으로 기록했다. 한국의 한도연은 본사 기술 자문으로 남아 새로운 초고층 프로젝트들의 자문을 맡았다. 그의 책상엔 항상 같은 한 문장이 붙어 있었다. 정확함은 기술자의 품격이다. 그 문장은 나중에 후배 엔지니어 교육자료 첫 페이지에 인쇄됐다. 반면 일본의 사토 켄지도 은퇴 후 기술 자문을 맡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날의 1인치는 패배가 아니라 교훈이었다. 한국의 집요한 검증이 기술의 본질을 일깨워주었다. 몇 년 후 국제건축학회 포럼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도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사토는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사이에는 경쟁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뒤 도연은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는 단상에 올라 짧게 말했다. 건축은 철로 짓지만 기술은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정확함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이 꺼지고 화면에는 페트로나스 타워의 야경이 비쳤다. 두 빌딩의 첨탑이 하나의 하늘을 향해 똑같은 각도로 서 있었다. 그날의 1인치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의 차이로 남았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만든 초고층 빌딩의 바닥엔 언제나 그날 새벽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건축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방금 본 이 1인치의 진실은 역사 한 장면에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실에 기반한 그 완벽한 타워의 숨은 이면입니다. 이 건물이 왜 세계 최고 기술로 불리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고 싶다면 설명란의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